다음으로 저전과 관련해서 이제 반복 효과인데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몇 가지만 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개선시키면은요,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와요. 자, 이건 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시절에 공부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저는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 전 과목을 다 가르치거든요. 전 과목을. 예. 물론 가정, 가사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영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영어를. 저만큼 영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로. 웬만한 책을 다 봤고요. 버큐브러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어 단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원서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렴풋이 내가 옛날에는 기억했던 단어인데 이런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특별하게 내가 그 교과서를 내가 외울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제가. 예? 그거 외워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기억이 나요. 예.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든 말인데 사람 두뇌가 만약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든 걸 다 기억한다. 그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필요한 만큼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보를 선별해야지만 되겠죠. 두뇌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선별을 해서 필요한 정보만 저장을 해야지만 자기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좀 앞서 강의를 좀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질적인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일단은 정서적으로 반응이 온 정보는 무조건 1순위야. 선별하는데 1순위.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해된 정보 2순위예요. 그 다음에 3순위 무작정 암기한 정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 핵심은 이거죠. 자, 그럼 양적인 기준은 뭐냐 이거 양적인 기준. 자, 똑같이 정서적인 충격의 강도는 똑같다 이거야. 그럼 어떤 정보를 먼저 저장할 거냐라고 했을 적에 양적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건 뭐냐면은 반복의 횟수와 주기예요. 얼마만큼 많이 반복된 정보인가 라는 거고요. 요까지는 알죠.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주기예요. 주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의 간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재활용 것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해마를 설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마라는 두뇌 부위가 있고요. 여기를 통과하면 바로 뭐라 그랬죠? 장기기혈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통 이 해마가 정보를 함부로 버리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정도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해마를 다치면은요, 기억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해마에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이전에 입력된 정보를 대기시켜놔요. 그럼 이게 딱 망가졌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정보도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억 상실증 환자는 뭐냐면은, 이 한 달 전부터 이 기억은 다 해요. 왜? 그 정보는 뭐예요? 해마를 통과해서 이미 장기기억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해마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정보는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마를 다친 기억상실증 환자는 그 시점부터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대기 중인 상태의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의 선택을 받으려고. 간택을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서죠, 정서. 정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단계에서 정서적인 반응이 왔어. 뭐냐? 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편도라는 두뇌 부위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신호가 딱 가면은 바로 이거는 통과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안 좋은 경험이죠. 기억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무지하게 이건 꼭 외워야 돼. 내일 시험 문제 꼭 나와. 근데 그거는 정서적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무시당하는 거죠. 자, 이 해마의 대기 중인 정보를 이뒤에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해마를 좀 도와줘야 되겠죠. 설득을 해서. 그건 뭐냐면 자꾸 한 달 안에 자꾸 반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꾸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기를 잘 잡아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뭐냐면은, 반복은 전체적인 시간보다도 이 주기가 더 해마를 선택하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할 적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호 처리와 의미 처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재수를 해서 제가 그 친구 공부를 좀 도와주려고 그 입시학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국사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100번 읽어봐라. 예? 그랬더니 이 양반이 며칠 만에 100번을 진짜 읽고 왔어요. 그러면 저 맥살을 딱 잡고 때리려고 그래요. 예. 100번을 읽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머리에선 기호 처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숙제 베끼기. 그 다음에 타이핑.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숙제를 막 베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정보에 정보가 입력돼서 명령을 내려 내 손이 움직인 거죠. 그렇죠. 두뇌에 분명히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숙제 베끼기 딱 끝나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없어요. 실제로. 예. 그 다음에 타이핑.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타이핑을 시켜요. 쳐라. 부지런히 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죠? 두뇌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건 뭐냐면은 기호적으로만 처리하는 두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반복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책에 소개된 BBC 방송국의 주파수 변화 공지 광고를 1000번 이상씩 들었어요. 사람들이. 영국 사람 웬만한 사람이면은. 근데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못 가요. 기호 처리하고 말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복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눈으로만 보고 의미 파악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건 뭐라 그랬죠? 의미 처리는? 이해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연결이죠. 예. 입력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복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을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생각이 떠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로 안 되죠. 그렇죠?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록하는 게 좋겠죠. 가볍게. 그리고 또 기록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떠들어 보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반복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호 처리를 예방할 수 있죠. 의도는 분명히 반복의 횟수를 높여서 저장량을 높이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또 이거죠. 1차 반복을 언제 하느냐. 이게 또 한 가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새로운 정보는 머리에서 전기 신호로 새로운 회로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전등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바람 앞에 촛불이야. 쉽게 얘기해서 촛불이 딱 있습니다. 촛불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면 꺼지죠. 바람이 분다. 이게 못 가요. 바람이 분다. 이건 못 가요. 이거는 간섭 현상이에요. 다른 정보 막 들어오면은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죠. 전기불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바람 불어도 안 꺼지죠. 그건 못 가요. 예. 강하게 한다. 이건 못 가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강해져가지고 바람이 불어봐야 까딱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고가 완성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1차 반복을 언제 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기억의 강도가 생기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도 까딱없겠죠. 근데 처음 공부한 내용이야. 이거 시간 지나면 바로 까먹거든요. 자, 보세요. 그 기억 도표 에빙하우스의 그 망가곡선은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진짜 핵심적인 얘기인데, 물론 에빙하우스의 망가곡선은 이 의미 처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호 처리 중심으로 기억을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과학적인 측면은 있어요. 왜? 예외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1차 반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의 기억은 묘하게도 요 시간대는 좀 제가 볼 적에 연구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바로 끝난 직후 시점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기억률이 높아요. 예. 왜 그럴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 강의 내용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정리. 그래서 보통 한 98%까지 기억한다 그래요. 예. 거의 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4시간이 지났어요. 24시간. 그러면 이것도 물론 연구 결과도 해가 있지만 30% 보통 이하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한 시점과 시험 보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요. 한 달 전에 공부한 내용이다. 근데 그것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의 바닥 제로 상태가 비슷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수업 입력한 내용의 70%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이걸 맞추려면은 이만큼을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이해하고 만들어내야죠.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차 반복을 딱 했어요. 이 타이밍에서. 기억률이 떨어지기 전에. 그럼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네.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반복을 언제 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박원희 양 같은 경우도 복습이 중요한데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반복을 언제 하느냐.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 효과와 마찬가지로 멍하니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까지 같이 경험하면서 두뇌를 도와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효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격 효과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도표를 쫙 그려서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쭉 이어서. 근데 이거보다는 띄엄띄엄 복습을 했어요. 이쪽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간격이 아주 멀지만 않으면 가급적 멀수록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60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10분씩. 그리고 1시간 있다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날 10분 하는 거. 또 그 다음날 10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근데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규명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더라도, 똑같은 횟수를 반복하더라도 반복의 주기가 가급적 길면 길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주 길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반복을 할 적에 진도가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반복을 할 겁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따라서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봐야 돼요. 핵심적인 것들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지식 관련된 것들은요. 지식 관련된 것들은 주요한 핵심 줄거리와 키워드만 보면 돼요. 키워드. 근데 능력 중심의 공부가 있죠. 수능 같은 경우는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 못 풀거든요. 풀이 과정에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자,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반복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넘어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그 문제를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적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 사고 과정을 기억할 수 있겠죠. 한참 있으면 못해요. 근데 1차 반복을 빨리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기억이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주일 전을 준비한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면은 크게 도움이 돼요. 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는 시험은 앞으로 1년 후에 있어. 1년 후에 있는데, 실제로 이건 제가 진짜로 철저하게 지킨 그 전략이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알 필요가 없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봐야 될 것들을 계속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전체를 제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부분을 쪼개놓는 거죠. 핵심적인 줄거리, 그 다음에 키워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밑줄을 쳐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연필로 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바꿔가면서.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분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뭐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공부할 게 뭔가? 를 찾아보는 거죠. 가볍게. 계속.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류를 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시험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억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래서 딱지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가방에 다 넣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뭐라 그래. 야, 너는 시험장까지 가도 공부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핀잔을 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5문제 이상이 나왔어요. 제가 딱지 붙인 거. 왜? 분명히 핵심적인 줄거리긴 하는데 아직까지 기억은 안 됐어. 예. 근데 그거를 억지로 외워봐야 중요한 건 공부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고시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요, 이게. 예. 특히 수능 같은 경우도 진짜 고득점을 이제 하려면은요, 일주일 전에 다시 공부한 거 외에는 못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시 합격자들 얘기 중에 보면은요, 내가 2년을 공부하든 3년을 공부하든 5년을 공부하든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한 거 외에는 하나도 못 쓴다, 답안지에.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설이에요, 정설. 학습량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 효율의 반복 주기. 자, 제가 쭉 이제 앞으로도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만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성적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일일 주기가 있어요. 자, 반복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일종의 요령이 있다,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나가는 주기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주기, 방학 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일일 주기가 있죠. 일일 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반복이에요. 1차 반복. 그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든 학원 공부든 끝나고 나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1차 반복을 해야 돼. 왜냐? 통전 동화하로 했죠. 꺼지기 전에 지켜줘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그날 공부를 총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 총정리. 그 다음에 수면, 전과 후. 이런 것들이 일일 주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주일 주기가 있어요. 일주일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주기가 있고, 방학 주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차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해서 떨어질만 하니까 총정리를 했어요. 그죠? 떨어질만 하니까 다시 수면 전에 한번 가볍게 봤어. 다시 올라가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봤어.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주말에 다시 한번 봤어. 다시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가요. 중요한 게. 그리고 시험 때 실제로 공부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총정리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공부한 데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공부한 곳에서 100%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떤 시험이나. 물론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린 친구들은 예외를 치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 중에 100% 나오게 돼 있어요. 100% 돼 있고, 100%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거죠. 안 까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적에 이런 주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가 하냐? 힘들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반복 같은 경우는 학생이라면은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요, 그 타이밍을 지키게 되면은요, 하루 공부한 거 복습하는데 절대 20분, 30분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겹지가 않아요. 왜?
설명을 물론 제대로 안 들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재생하는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총정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총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총정리하고 수면 전 복습을.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데 이거는 이동 시간을 이용하면 돼요. 학교 가는 시간을. 예. 학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볍게 한번 봐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복습이 가능해요. 예. 근데 핵심은 여기 있죠. 일주일 복습. 제가 상담을 하면서 꼭 물어보거든요. 너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총 정리하냐 안 하냐. 그러면 대답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요. 이거 한다는 아이 치고 성적 나쁜 애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따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공부를. 보통 보면 우리가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보통 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루에 한 과목 시작하잖아요. 그죠? 계획표에는. 그러다가 두 과목 되죠. 그 다음에 세 과목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계속 밀리면서 나중에 벼락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하는 아이들은 보통 시험 공부가 따로 없어요. 따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 시험 공부는 지겨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률이 이미 바닥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학생들도. 자신을 못 느끼지만. 내 머리도 회의스럽고 자신의 머리도.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주기인데 방학 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죠. 그 다음 학기 공부를 예습합니다. 그거 제가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수학이든 중요한 전략 과목이 취약해서 진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보충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뭐냐면은 자기 과거 공부에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공부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 가라. 특히 방학 때 지난 학기 공부를 딱 정리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말 그대로 2년, 3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해놔. 저도 이제 3학년 때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1학년 교과서를 펴봤어요. 분명히 제 글씨가 적혀 있어요. 외우느라고 볼펜으로 막 찍찍 큰 것도 있고. 근데 처음 보는 책 같아. 내가 이거 배웠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그거 억울한 거거든요. 따라서 방학 주기를 활용해서 지난 학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학년 되면은 공부할 내용이 없어져요.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릴 테니까 그림은 꼭 촬영을 해가지고요. 촬영을 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데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요. 자, 이 경우 봅시다.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조금 시작하죠. 전체 진도는 많은데 요만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쭉 올라갈수록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점점 더 범위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진도 안 나갔던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진도 나갈수록 이렇게 공부할 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을 딱 맞이해요. 이게 80% 이상이 다 이렇습니다. 3학년 때 공부 제일 안 하는 거 아세요? 고등학생들 중에? 실제로? 보편적으로 보면 3학년 때 공부 제일 안 해요. 1, 2, 3학년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공부는 다 했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이에요. 처음에 다 모르죠. 그렇죠. 근데 하는 것만큼 계속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할 내용도 점점 더 줄어들죠. 거꾸로. 그죠? 이만큼으로 기억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내용 중에서. 3학년 되면은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다 기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3학년을 딱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종종 예외적으로. 행복하죠. 부담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3학년 2학기 딱 되니까요. 중요한 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여러분 공부의 핵심이 돼야 돼요. 쓰레기 발생량. 쓰레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저장이 안 되고 다 빠져나가. 그게 쓰레기예요. 그렇죠? 쓰레기잖아요. 자기만 괴롭힌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나오면은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시험 공부할 때도 활용이 되는데 그것도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껏 애써서 공부했는데 문제가 되겠죠. 자, 이어서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성적 역동 스토리는 이제 서울대 마찬가지로 이제 입학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 정규 등수 한 60등 안팎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첫 시험에서 한 그 정도의 성적을 기록한 친구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대 진학에 성공한 이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흥미가 없었다.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가정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사실 아무런 인생의 비전이 없다. 말 그대로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특별해지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욕망을 지금 느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 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한편쯤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다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이 친구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공부 계획이 이거예요. 무지막지하죠. 이 친구의 공부 계획이 이거예요. 공부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공부 계획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봤을 적에 일단 초심을 지켜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해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진짜 모든 걸 걸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많이 하죠. 평범한 사람일수록 결심을. 횟수는 더 많아요. 그죠? 실천은 적지만은. 그랬을 적에 이 친구 명언이 있어요. 뭐냐? 내 생각은 달라졌지만은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그대로 있는 한 내 생각은 마찬가지 달라진다는 거죠. 또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집안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먼 지방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아니, 그쪽으로 진학을 했어요. 예, 외롭게 생활하면서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예? 중학교 때까지 같이 놀았던 친구들 이런 환경에서 환경이 그대로 있는 한 자신의 변화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먼저 줘요. 예.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좀 다른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얘기했던 조승현 군과 비슷한데 조승현 군처럼 이 친구는 치밀한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내가 현재 어떻게 생활하느냐 오늘의 내 모습이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을 규정한다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지켜냈는데 보다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기여하자. 이 친구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개인적인 이익이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기여하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것이 더 강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개인적인 이해는 되게 현실적인 수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이씨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지 이래버리면 마음이 바뀌죠. 근데 세상이 안 바뀌는 한 별로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목표를 정할 적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면은 진짜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걸 곰곰이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꿈을 크게 가질수록 그거는 잘 안 바뀌는 변한 속성이 있어요. 쉽게 안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친구는 초심을 지켜내요. 학습한 방법도 그렇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다. 이게 뭘까요?
자, 공부에 흥미가 없죠. 실력도 뛰어나지 않죠. 일단은 근데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 표현으로는 덜 지겹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읽으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성격도 급하고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막 죽으라고 푸는 거예요. 하루에 첫 문제 풀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실천할 수 있거든요. 단 예외는 있죠. 여기서 예외. 수학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수학은 철저하게 개념 중심으로 원리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를 푸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만한 과목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적에 다 잘해야겠다 이런 욕심 버려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일단은 한문하고 1어를 선택을 했어요. 좀 단순한 과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 검정 1급. 자, 수능 시험은요, 목표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선택하는 일자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거나 그때까지 가야 되죠. 근데 검정 1급이라는 목표를 정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공부에 몰입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문 1어를 이 친구가 2학년 때 다 1급을 땄습니다. 이 친구 말로는 책이 3칸만 지도록 보는 게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과목을 완벽하게 터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공부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승현 군 얘기랑 유사하죠. 하나를 완벽하게 딱 터득하면은요,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시험에는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펼쳐놓고 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흥미를 느끼는 과목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일단 머릿속에 든 지식이 없어. 답답하거든요. 오히려 성격에 맞는 거예요, 이게. 급하게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 외우는 양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는 되게 낮은 공부를 했어도 양쪽으로 워낙 반복의 횟수가 많다 보니까 해마가 설득된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항상 교과서로 돌아와서 확인했어요, 내용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간단하지만은. 왜? 교과서라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핵심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공부가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교과서만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봐도 사실은 총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수시를 선택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1학년 때부터 논술과 면접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상실적,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경력들 자기가 관리해나가요. 해나가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학습법은 아니지만은 입시 전략 차원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변화가 오고 미국식으로 바뀌거든요. 우리나라 입시도. 한두 군데 자기가 점수를 받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거나 입시 전략 차원에서 조기에 가급적이면은 지망하는 계열,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시냐, 1학기냐, 2학기냐, 정시냐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준비하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보다는 어떤 환경을 믿어라.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은 결심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환경 변화 속에서 쉽게 약화되죠. 그러면 예전에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결심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결심한 순간에 그 결심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환경을.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좀 그 과외 선생을 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주말에는 주말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독서실을 가게 되면은요. 주말에 독서실을 가게 되면은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 오후 시간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 토요일 오후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들 느슨하게 만들죠.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혼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말 그대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나만 왜 이러고 있지? 더 심한 거는 일요일 날 오전이에요. 일요일 오전에 독서실을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딴짓만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환경 속에서 주요하게 공부에 그 도움이 되는 환경은 시립도서관이더라고요. 예. 종로도서관 있는 데를 가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딱 갔더니 다 공부하는 사람만 모여있죠. 거기는. 그죠?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까 공부 같아요. 예.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죠. 제가 혼자 일어나려고 마음먹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면 안 돼. 어머님은 마음이 약하셔갖고 못 깨워요. 예. 제가 막 이러면은. 근데 아버님은 찬물을 확 던지시거든요. 그때는 제가 괴로워. 근데 그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립도서관을 가요. 그러면 맑은 정신을 공부하고 나면 12시면 거의 끝나요. 일주일 복습이. 그러면 1시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동시상영하는 영화관이 많았어요. 동시상영하는 영화관 가서 영화를 맨날 봤어요. 3학년 때도. 여기서 이제 환경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공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고민할 적에 공간도 중요해요. 어떤 공간이 나한테 유리한가라는 것들을 치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람 되게 중요해요. 사람.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요. 만나는 사람도 조금은 가릴 필요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고요. 무지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정신이 산란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결심이 이미 변화됐죠. 그렇죠.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환경이에요. 생각이라는 것도. 자신의 생각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느냐. 내부적인 환경이죠.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제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 진짜 우유부단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마음 다잡는 방법을 제가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안 돼. 그래서 넌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해가지고 어떤 경우냐면요.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반드시 전화를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통화를 합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게 뭐냐?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마음이 안정이 돼.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흔들리면 또 전화를 해요. 너 왜 그러니?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생각을 제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주변에 그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들어 놓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기 스타일 철저하게 믿었어요. 수학은 무슨 뭐 이해과목이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무조건 외웠고 문제만 많이 풀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어찌됐거나 자기는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라는 거야. 그게 일단은 편하고 일단 집중할 수 있고 그 방법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실천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친구가 사용한 방법은 진짜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대단히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고 정보 입력량은 많은데 저장량이나 출력량은 진짜 작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두뇌라는 것이 그만큼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면은 두뇌가 거기 협조를 해줘요. 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근데 그럼 이런 무식한 방법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저한테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가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오히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떨까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자신보다는 환경을 철저하게 믿고 만들었고 자기 스타일을 믿었고 실천의 힘을 믿었어요. 이걸 믿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믿었다라는 거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믿었다. 박원희 양하고 비슷하죠. 그죠? 박원희 양이 안 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된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마음의 힘이라는 것도 공부하는 데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뇌를 뭐 하는 공부일까요? 앞에 한번 맞춰보세요. 두뇌를 이렇게 한번 붙어볼까요? 두뇌를 괴롭히는 공부. 두뇌를 도와주는 공부. 자, 저장 파트죠. 오늘 얘기가. 두뇌는 이제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려고 막 이러는데 또 다른 정보를 막 줘요.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줘요. 재생을 해줘요. 도와주는 공부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꼭 그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성적은 입력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요? 저장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뭘 설득해라? 네. 여기서 핵심은 뭐죠? 주기죠, 주기. 일자 복속을 빨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주기를 잘 맞춰서 생활 리듬을 타면서 주기 관리를 해나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상위권 중에서도 또다시 나눠지죠. 상, 중, 하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의 입력량만 가지고는 따질 수 있어요, 이거를. 입력량을 비교하면은요, 상중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느냐를 따지면은요. 근데 만약에 이 상위권 중에 또 다른 상중하를 나누려면요, 그때는 입력량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종 입력량이 적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죠? 무리하지 않는다. 그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학습량의 기복이 없다라 그랬죠. 그런 친구들은 결국 못 가요. 자, 이것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입력량이 아니라, 입력이 아니라 저장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평소에는 무지하게 강한데 실전만 가면은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종종 있죠. 운이 없다라 그러는데 그건 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아는 문제였어. 근데 정작 시험엔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자, 그 부분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승현 군 얘기를 좀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성령역적 스토리 주인공은, 외고를 다니면서 그 공부한 친구인데, 기숙사 생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1, 2, 3학년 통틀어서 자신이 가장 먼저 자고 가장 늦게 일어났대요. 잠꾸러기죠. 근데 그 친구도 훌륭하게 서울대 합격에 성공했어요. 그 친구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한마디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공부 중에서 얼마만큼이 쓰레기로 날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조승현 군처럼 막 치밀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핵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공부들을 일단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적응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